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이 시계제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탄핵 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일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런 사태를 예견을 못했을까? 무조건 비상계엄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을까?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플랜 B는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강신업 TV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합니다. 공유,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또 했고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를 통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엄이 잘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에서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들의 반격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 반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개괄적으로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 참 그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건 참모들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미흡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대안이 있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거를 비상계엄의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의 올인이라고 봅니다. 올인. 근데 올인은 유리할 때도 하지만 불리할 때 하는 겁니다. 보통 올인은 뭡니까?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잃고 남은 돈이 이거밖에 없어. 그랬을 때 이걸 올인 한 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반전의 계기로 삼는 거. 이게 올인이죠. 아니면 말이죠. 내가 상당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야말로 달랑달랑 할 때, 그럴 때 내가 확 배팅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올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돈이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결국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리할 때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는 것을 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양쪽이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다 올인을 걸 수 있겠지만 지금의 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했다고 본인은 판단한 겁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뭐 불리한 거냐. 어차피 조국이는 깜빵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느냐. 뭐하러 그렇게 무리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그런 판을 본 것이 아니고 큰 판을 본 거죠.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독재가 계속되고 그리고 국정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헌 문란이라고 받고 국가 재정의 마비고 국가 활동의 마비라고 본 거죠. 이래 가지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시킬 수 없고 그야말로 죽은 오리 데드덕과 같다. 그럴 바에는 올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올인이고 결국 승부사의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인을 걸었을 때 이제 항상 카드를 까기 시작합니다. 이제 카드를 까는데 항상 마지막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마지막에서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카드, 이 마지막 카드를 까보기 전까지는 사실 승패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금 내몰려서 위기에 몰렸으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하느냐? 빈털터리가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까볼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그야말로 이 승부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운명을 믿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말이죠. 나라를 위한 내지는 역사적 관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대충 나머지 임기 잘 지내고 물러나고 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받으면서 살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평온한 삶, 전직 대통령 예우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거부하고 그야말로 시대의 푸나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대의 푸나가 되기로 한 이상 어차피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금 폭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폭풍에 날려가느냐 아니면 폭풍을 딛고 당당히 걸어나와 영웅으로 등극하느냐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학위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고 지금부터 당당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낱낱이 내 의신에 알려가지고서 대통령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알리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다면 그거야말로 마지막 승부를 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현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역사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신화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현실의 시간을 역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영웅이 되든 아니면 실패한 그런 승부사가 되든 간에 이제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대단한 서사시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전기를 마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윤석열 본인이 만든다면 그것은 이제 영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걸 만들지 못하고 퇴각한다 하더라도 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영웅을 만들어낸 영웅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서 현실에도 살고 역사에도 살고 신화 속에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도 남지 못해서 현실에서는 부활하지 못했으나 역사의 시간에서 그리고 신화의 시간에서 또 영원히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모두가 우리 후대에게 달렸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현실적 판단만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큰 웅장한 뜻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 평가는 이제 역사가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승부사에 정말 올인 모든 것을 건 올인, 이 올인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2024년에 살고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가고 대한민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온몸으로 막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올인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따라서 이제 영웅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고 홀로 가는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영웅의 길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뜻,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나라의 곳곳에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저 일당 독재, 민주당 독재, 저 입법 독재 그리고 주사파 독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인은 그야말로 승리한 올인입니다. 현실의 법정에서 그것이 성공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올인은 성공한 올인이고 성공한 승부사로 이제 기록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승부사적 기질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올인 걸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강신업 TV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공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